안녕하세요, 로에입니다. 오늘은 information amount,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 신변사항의 변화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연말에 동영상 공부하기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막 뒤숭숭 했잖아요. 그래서 업로드를 그동안 못 했는데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네, 시즌 2. information amount는요, 다른 말로 하면 information gap 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번역하면 정보량이 되겠죠? 예, 정보량. 자, 인포메이션 갭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격차가 될 텐데요. 자, 요거 이해하실 때에는 그 롤러코스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 롤러코스터가 뭘로 움직이죠? 위치 에너지로 움직이잖아요. 예, 정보 격차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러한 위치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고, 자, 작가가 지면보다, 그라운드보다 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는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점점 더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사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그 각도로 내려오면 재미가 없어요. 내려오다가 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심지어 오른쪽, 왼쪽으로 좀 바꿔가면서 자, 이렇게 가야지만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사를 설계할 때도 마치 내가 롤러코스터에 그 레일을 설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적절하게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재미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물론 모든 서사가 롤러코스터처럼 빨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 꼭 가치 있는 서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내려갈 때에도 예,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이면서 가면 훨씬 더 풍경도 아름다워 보이고 지루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천천히 가는 뭐 이렇게 레일 바이크 같은 거 탔었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는 작가가 정하기 나름이다. 중요한 거는 근데 좀 그래도 속도가 뭐 갑자기 너무 빨라지거나 갑자기 너무 느려지거나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안배를 잘 해서 속도를 설정하는 게 인포메이션 어마운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소설의 서두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설명을 해버리시면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다 소진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갑자기 위치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지루한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자, 요거 피하셔야 되죠.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를 설명하면 그거에 관련된 다른 걸 또 설명하게 되고 또 설명하게 되고 자, 이러다 보면 자기가 알려야 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말해버리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나누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셔야 돼요. 마치 어떤 느낌으로 기둥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 A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정보 B를 풀어야지, 그 다음엔 정보 C를 풀어야지, 그 다음엔 정보 D를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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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서 마치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결말에 이를 때까지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끝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말에 도달하기 전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돼 버리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객차를 딱 손에 쥐고 열심히 낑낑대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여기까지는 잘 썼는데 결말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이 뭐 결말을 쓸 능력이 없다거나 뭐 문장력이 안 된다거나 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위치 에너지를 소진을 하셔서 그래요.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독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당연히 작가가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것을 조절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정보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독자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네, 독자한테, 독자가 인지할 수 있게. 아, 내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지.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서사를 끌고 가셔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너는 들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독자는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르는 건 격차가 아니에요. 뭐, 뭐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독자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 그 생각의 양들이 어떻게 돼요? 작가가 하려 있는 얘기를 초과하게 되죠. 그럼 거꾸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독자의 생각이 작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독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건 재앙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장르 소설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영화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주 비슷한 분들의 소설을 보여드리고 있죠. 순수 소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건 장르건 상관없이 인포메이션 어마운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서사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계속 보던 작품이죠. 황정은의 양의 미래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서두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독자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인지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독자에게 모르고 있는 것을 인지시키는 방법에는 간접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소설은 지금 앞부분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서점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지상으로 두 층밖에 되지 않아 납작하고 밋밋한 케이크처럼 보이는 상가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하는 가게였다. 지하층 전부라서 비교적 큰 규모였는데 위치가 외졌고 상가 자체가 쇠락해 개점 초반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서점 주인은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곁에 입식 간판을 세우고 200개나 되는 실내등을 전부 밝혀 영업을 알렸다. 밤이 되면 계단을 타고 번진 지하층의 불빛이 멀리서도 환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 불빛을 보고 가로수 밑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와 책을 뒤적이다가 한두 권씩 사들고 가는 일이 생기면서 손님은 조금씩 늘어갔다.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서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빠졌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서점과 나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썼어요? 뒤에 조금 밀어서 썼어요. 네. 자, 지금 처음으로 인포메이션의 일부를 지금 푼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주로 계산대 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자, 이 서점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 내가 그 서점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서점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왜 결심했는지, 그 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쓰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텐션이 뚝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작품은 어때요? 일단 서점 얘기부터 하고, 나는 그럼 서점과 나의 관계는 뭔데? 나는 계산대 일을 봤어. 이렇게 뒤에 얘기했잖아요.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서점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갭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빼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자, 요런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인포메이션 갭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인포메이션 갭을 주는 방법 한번 보죠. 나는 그곳에서 주로 계산대 일을 보았다. 한가할 때는 장갑을 끼고 서가를 정리하거나 재고 목록을 작성하거나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그것도 저것도 마치고 나면 계산대로 돌아가 가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맑은 날도 우중충한 날도 6폭짜리 유리 너머에 있었다.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나는 서점에서 일하는 게 좋았다. 당시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당시엔 그걸 깨닫지 못했대요. 그럼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지상을 향해 부채꼴로 퍼진 계단을 올라가면 벚나무가 있었고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고 그곳에 조명을 비추듯 가로등이 서 있었다. 봄이 되면 가로등 곁에 벚나무가 가장 먼저 개화했다. 꽃이 질 무렵의 밤엔 떨어지는 꽃잎들이 은백색으로 빛났다. 계산대에서 그 광경이 다 보였다. 한 장 한 장이 공중에서 수십 번 뒤집어지며 떨어져 내렸다. 그 시기엔 서점으로 내려오는 게 계단 곳곳에 점을 찍은 것처럼 꽃잎이 흩어져 있었다. 꽃잎은 돌풍이 불면 구석진 곳에서 소용돌이치며 날아올랐다. 진주라는 여자아이가 서점 부근에서 실종되었던 것도 그럴 무렵이었다. 느닷없이.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점프 앤 킥 이거를 할 건데요. 그때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자, 느닷없이 지금 진주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갑자기?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예, 진주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진주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독자는 진주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인포메이션 갭을 주는 방법이죠. 탁 끊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얘기로 넘어갔어요? 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내가 서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아가씨라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갭 잡는 방법. 이제 좀 아시겠나요? 자, 두 가지예요. 자, 인포메이션 갭은 일단 위치 에너지와 같다. 속도나 각도 조절은 작가가 알아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너무 일찍 떨어지지 않게끔 마치 기둥을 세우듯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야지만 건축물이 단단해진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지금 여기서 또 보면 그 서점과 나의 관계 이렇게 딱 하나만 비워놨잖아요. 자, 인포메이션 갭을 만드실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비워두시면 안 돼요. 독자가 모르는 거는 하나에서 두 가지, 두 개를 넘지 말자. 자, 처음에는 뭘 얘기해 줬어요?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점과 나의 관계 얘기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진주라는 아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씩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자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시키면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인지의 방법에는 당연한 것인데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자, 아까 진주라는 아이 이야기를 탁 꺼내놓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딱 접었잖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유보함으로써 독자가 그때까지 궁금증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역삼동에 있는 로티앤루이로 오세요. 검색창에 로티앤루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